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은 옹경탕을 했죠. 옹경탕은 여러분 뭐 옹경탕이라 그래서 꼭 부인과 질환에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뭐 꼭 부인과 질환에는 뭐 계집 뭐 복용환이라든가 뭐 당기자객산이 물론 이제 부인과 조문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처방들이지만 그거는 꼭 구애받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처방의 이름을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와 같은 약들을 평상시에 많이 쓰는 약들이죠. 여러분 당기자객산 모른다고 해가지고 당기자객산 안 씁니까?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는 뭐 마치 저 혼자 한 것처럼 그러는데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이것도 조금 건방진 얘기인데 저도 30대 중반에 저도 뭐랄까 20대 때는 주로 중국 철학 계통 사서삼경이라든가 제자백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봤다 그러면은 30대에서부터는 좀 불교 철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조금 봤어요 책들을. 근데 이제 유교 경전 소위 말해서 제자백과라든가 무슨 육아 철학 성리학의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뭐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무슨 뭐 금강경이라든가 제가 고등학교는 불교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기본적인 조금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무조건 외웠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몇 년씩 조금 읽어보고 육조단경도 보고 육조단경 보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금 내가 전문적으로 조금 한번 한의사는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 종류의 학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문이 가지고 있는 약간 포용성 같은 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뭐 화엄경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것도 조금 저만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제가 공부하는 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문자 노름이죠. 문자 노름. 내가 문자 노름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와 같은 문자에 대해서 모른다 한들 거기에 나와 있는 화엄의 세계를 모른다 한들 나도 이미 어느 관점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와 같은 것을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 다음서는 저절로 책을 읽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요 처방 이름 잘 못 외워요. 거의 향사의 꽃자탕 솔직히 말해서 제목만 알 뿐이지 거기 처방 물론 이제 한의사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계지복용환 여러분들 고방 안 하는 분들은 계지복용환 몰라요. 당귀자객상 모릅니다. 책을 금계유락을 읽지 않은 분들은 또 고방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모를까요? 여러분은 계지복용환이나 당귀자객산이나 이런 약들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지 그 실체는 이미 우리들이 익숙히 사실은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을 모르는 것 뿐이지 처방의 이름을 모르는 것 뿐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어떤 이름으로 개념 논리라든가 물론 초기에는 필요하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 우리가 경학에서 경학은 뭐라 했죠?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를 아는 건 뭐죠? 이 명분을 극복하는 이름으로 빚어진 어떠한 개념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모른다 한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이름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름으로 빚어진 개념이라든가 이름으로 만들어진 현상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름을 배우는 것으로서 공부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누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게 없죠. 아버지, 어머니, 동생, 책, 컴퓨터, 마이크 제 앞에 있는 거, 모든 거. 이름이 없는 사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사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만 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육경론에 있어서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에 의해서 의식이 뭐랄까 위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의 그 굴레가 되는 거예요. 굴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사람의 그 감싸고 있는 것 많이 있죠. 어떤 그 소설의 제목에서도 인간의 굴레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이름이 나쁜 의미에서는 하나의 굴레가 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또 옆길로 조금 샜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가 한의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처방을 많이 배우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동의보감 안 읽었다 하더라도 경학전설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정말 처방들 어마어마하죠. 한의학 역사에 처방만 하더라도 몇만 개가 아마 될 겁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치에 의해서 이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사건들에 만들어진 것을 이치를 터득 알게 되면은 그 수많은 처방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람되지만 이런 글을 볼 때 이름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수많은 이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름을 모르게 되면은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 한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문제가 뭐냐? 야, 저 많은 학문을 언제 내가 평생 다 하고 터득하냐?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뭐냐면은 장경학이가 한 얘기 중에 이 명리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치라고 하는 건 사건을 또 넘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막 허겁지겁 막 이 책 저 책 보고 왜 그 나쁜 건 아니죠. 그 맹자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갈자의 이유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아무 물이나 마신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제가 모르는 글이 나와도 별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 차이점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배워온 그 지식으로서 이 조문을 얼마든지 해석하고 얼마든지 내 나름대로 처방을 쓸 수 있다. 나는 이 처방을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잘 쓰지도 않는 얘기죠. 자, 대하로 경수분리해서 소복 만통하고 생리가 한 달 뒤에 건너뛰어서 다시 보이는 게 들쭉날쭉한 이거는 뭐 우리들이 현대 그 여성들 뭐 옛날도 마찬가지죠.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대하로 생리가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생리가 기능이 조절 기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이것도 재미있죠. 소복만통.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복증을 근거로 해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 멋진 글이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보통 대하라고 하는 게 약간 뭐 생리의 어떤 출혈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냉대하라기도 하고 열로 인해서도 대하가 생기죠.
그 냉대와 같은 경우하고 열대와 같은 경우 또 얼마든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어떠한 증상 속에 한열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수복만탕.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어열지제를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질 수가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소셔탕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 예. 소셔탕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아주 막말로 해서, 그러면 뭐, 팔물탕은 쓰면 안 되는가? 아주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냐가 문제지, 팔문탕을 쓴다 한들 그럼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이야기죠. 예. 팔문탕은 그야말로 당기자격산하고 계지복령안에다가 합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단피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은 훌륭한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방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인 그 약물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이치를 터득하면은 얼마든지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 처방을 모릅니다. 예. 설령 이런 환자가 왔더라도 쓰자. 예전 사람이 여기 이 처방만을 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예. 그러나 자, 이와 같은 증상에 토가 근산으로 주지하니 여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을 것이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쓴 거예요, 저는. 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에 한열이 열성일 수도 있고 한성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없잖아요. 예, 대하라고만 써 있지. 소복만 써 있지. 여기에는 이것을 썼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토가근산에 대해서 용해라고 하는 거는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말 많은 거 나쁘게 말하면 헐떡 감히 여기에 대해서 뭔가 평론할 수는 없으나 이 경우에 자 사물탕에다가 구어혈제로 치료한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 냉대할 때는 냉증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는 계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심지어는 또 오수유도 쓸 수가 있죠. 부자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열일 때는 얼마든지 열일 때는 얼마든지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약재들 대황이라든가 뭐 다른 거 어떤 경우는 뭐 현계 같은 경우도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하면 현계는 소염제로서 아주 좋은 약이니까 그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쓰면 됩니다. 금감에도 이 제자는 마땅히 불자가 돼야 된다. 한 달을 건너뛰었는데도 생리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사의 오라하니 이 말이 좀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이 항상 글을 볼 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글은 증거를 갖추려면 어떻게 되죠? 병의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병의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의 성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조문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병근의 어떤 뿌리잖아요. 일종의 병근이 알 수가 있죠. 병근.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병독에 문제가 돼 있죠. 생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구나. 병독. 그런데 병성이 이것은 병성으로 말하려면 다른 어떠한 보완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한열의 개념이 약간 빠져 있잖아요. 그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당기자격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당기자격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꼭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다. 요거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여러분과 저와 통용될 수 있는 기본방을 가지고서 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 이거에 대한 변형의 많은 처방들이 책법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각자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랬죠. 생리 과다도 어혈로 인하고 생리
뭐랄까 불순도 어혈로 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방에는 항상 사물탕 가지고서 일단은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고방에서 말해주는 뜻이잖아요. 네. 자, 총구맥이 현이 대하면 현즉 위감이요 대즉 위기니. 또 이제 제가 뭐 그 금교혈약 초기 아주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현이 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죠?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던 거죠. 예. 감죽위안이요 규적 허라. 그러니까 한가 허가 상박을 명할 혁이니. 예,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이거 같은 이거는 후세 사람이 갖다가 예,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위험한 발상이다. 이거는 위험한 발상도 아니고 여러분 예, 글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예, 과감하게 여러분 이런 거는 진짜 패대기 쳐야 돼요. 예, 한허가 상박해서 아니 또 한은 뭐고 또 허는 뭐죠? 저쪽에서는 또 한은 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한과 허를 또 구분했잖아요. 예. 이 조문은 간단한 거예요. 총구맥 현이 대한데 부인이 반산 노화해서 예. 유산으로 인해서 생리가 아니 유산으로 해가지고 출혈이 있으니 선복화탕으로 치료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선복화탕 쓸 일이 없잖아요, 거의. 예. 아주 고방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뭐랄까 난 죽어도 고방만 쓰겠다는 사람들은 뭐 쓸 수도 있겠죠. 예, 저는 그런 식으로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예. 이거 가지고 앞에 조문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물탕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문에 대해서 위감, 위규, 위한, 위허, 왈, 허 이와 같은 말들은 개인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은. 예. 글 쓴 사람의 자기 생각이죠. 제가 막 거의 막 냉정하게 얘기해서 장준경이 설사 할아버지가 와서 이런 글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말로 해서 그건 그 사람 생각이죠. 그런데 합리적인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누구 입에서 나왔든지 간에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누구의 손에서 글이 쓰여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이 합리적인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 반사는 유산이요, 누아는 자궁출혈이다. 이 조문은 근데 6편 12조, 16편 18조, 22편 11조 세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이 앞에 부분은 예. 그러니까 다시 뭐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예. 예로부터 고방에서 이 방을 잘 쓰지 않는다니 참고하라.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흉교 비만해가지고 천회하고 반산두화에 선복화탕으로 치료하고, 자, 선복화를 썼을 때는 여러분 흉교 비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게 바로 예전 사람들이 선복화탕을 쓰기 위한 조건을 갖췄을 때 쓰는 거죠. 무조건 반산노화라고 해서 선복화탕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요즘에 현대적으로 병명이 붙여져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병명을 갖아도 가지고 있는 체질적 어떤 병적인 문제가 다 병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복화를 썼을 때는 다른 조문에 의하면은 이 사람이 흉격에 뭔가 가슴이 딱만 붙여 있고 해천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와 같은 당귀자객산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으로 치료가 되지를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써서 낫지 않으면 그때는 계지복령에다가 선복화탕을 가해서 쓰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서서도 토각은산도 마찬가지예요. 토각은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조건을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조문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보면은 책이 굉장히 읽기가 편하고 재미있다는 거. 예, 얼마든지 우리가 자기 나름의 그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부인이 함경해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빠졌다. 예. 건너뛰었다 가지고 누아의 흑색이 풀리지 아니하면은 교강탕으로 치료한다.
예, 이목등들이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을 교정할 때 교강탕이란 방이 없었대요. 예, 아마 이것은 그 임신 중 그 군기교회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뭐 예, 말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가로되 이 조문의 문의가 반드시 결호가 있고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 함경자는 즉 그 생리가 그 아래로 일종의 출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누아로 풍증병이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함경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뭐 생리가 예를 들어서 불리하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쓰질 않았잖아요. 그죠? 월경이 뭐 불리하다든가 경이 불리 이렇게 말을 표현을 했을 때는 뭔가가 이건 조금 뭔가 사단이 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출혈성 어떤 그런 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흑색이라고 그랬잖아요. 흑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피가 엉겨서 나올 때는 여러분 그 검해지죠. 예. 그러니까 어혈 기능도 어혈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아니고 정말로 붕증일 때는 여러분 만사를 제천하고 이건 지혈시켜야 돼요, 여러분. 근데 현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막 이건 바로 그냥 응급실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많이 그렇지 이거 안 보면요. 이거 보면 바로 여러분 그 쇼크가 일어나 가지고 거의 기절해 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시간과 다투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말이 그렇지 군기교회탕으로서 처방 이것은 북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과연 군기교회탕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을 치료가 됩니까? 예.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만일의 경우 이게 정말 지혈이 안 되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예전에 그 결혼해가지고 아기들도 그 임신해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들도 막 한 5명에서 6명 그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 중에 기본적으로 한 2명에서 3명은 전부 다 유아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임산부들도 출산 과정 중에서 사망률이 엄청 높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영화라든가 보면은 예전 사람들 족보들 보면은 할매들 돌아가셔가지고 2번, 3번 할배들 2번, 3번 장가간 이유가 바로 이 출산 과정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의외로. 예, 지금이야 그런 경우도 지금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여성들이 출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목숨 거는 일이라고. 예. 우리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그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현대적인 관점에서 옛날 사람들의 어떤 그 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 예.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소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